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써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겠지요? 저도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매우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저랑 만나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어제 읽었던 책에서 제 3장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 지음 박영란 옮김. 이 책에서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1. 퇴근 후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2.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3.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4.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4.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5.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같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생의 열정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런 감정적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보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말을 걸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가치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가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 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힘이 들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풀어주자.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주듯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바뀐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작아진다. 제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구부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싶다는 바람이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만든 것이다. 나는 제이에게 제일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는 처음에 이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세 변화의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어 선순환으로 접어든 것이다.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꾼다.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이토록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 철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한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꼰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자. 또 무기력함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당장 두 손을 내리고 심호흡으로 냉정을 되찾자.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 외부의 지지를 느끼라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세는 아주 간단하다.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하게 디딘 다음 깊게 숨 쉬고 내뱉어 보자.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두 발을 통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자. 그렇게 하면 누군가 든든한 등을 나에게 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세상의 응원을 얻은 듯이 기운을 되찾곤 했다. 감정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흔하게 듣는 고민이다. 나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듣기에 따라서 몹시 뻔한 조언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다소 비이성적일 때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은 현대 심리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창시자 앨버트 앨리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극단적이다.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잣대는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사람을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를 당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이런 절대적 요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한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을 항상 마주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한다. 시험을 한번 망쳤다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 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대학에 떨어지다니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넷째,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비합리적 명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자. 자기 안의 잘못된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합리적 신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한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주레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 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산다. 재수 없는 날에 대처하는 법. 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런 날이 있다. 아침에 버스를 놓치는 흔한 일에서 시작된 오늘의 불운이 하루 종일 나를 쫓아다니는 것만 같은 날. 오후에는 상사한테 괜한 짜증을 듣고 중요한 메일에 치명적인 오타를 내는 것으로 부르는 정점을 찍는다. 이런 날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주목하게 되지 않는다. 이미 재수 없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살갑게 다가오면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뚝뚝하게 굴면 괜히 도도한 척하는 것 같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웬만해서는 그 편견을 깨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근거가 바로 확증 편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 관점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판단이 하나씩 입증될 때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며 편견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하던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확신이다. 이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상대가 나와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마트를 다닌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된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은 한둘이 아니고 상대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보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운이 안 좋은 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일상을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다.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섣부르게 평가하고 재단하면 내 기분만 망가진다. 스트레스는 나를 망치지 못한다. 아이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들의 흔한 레퍼토리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매번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기를 빼먹지 않는다. 배가 아파도 그렇고 허리가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이상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웃는 사람도 있다. 평소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차분하던 사람이 자주 흥분을 한다.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남을 잘 배려하던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무딘 성격의 사람들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몸의 한두 군데가 아프고 나서야 자신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조금 늦긴 했지만 괜찮다. 몸의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면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각했다면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사건을 세분화하여 기록해보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두 떠올려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했던 일들만 따로 뽑아내서 차례차례 기록하자. 목록을 만들 때는 그 일들이 내게 주었던 느낌이 불안감인지 열등감인지 질투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뭉뚱그려 기분 나빴다 혹은 스트레스 받았다 라고 적기보다는 최대한 분명한 감정을 찾아내자. 하나하나 세분화한 감정들을 눈으로 읽으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까운 공터로 달려 나간다. 그냥 퍼질러 누워 쉬고 싶다는 유혹이 이기는 날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유독 높은 날에는
강력한 해소제가 필요하다. 조금씩 발걸음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굼뜨던 움직임도 한결 가벼워진다. 등에 땀이 차오를 때부터 머릿속을 점령하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오로지 어제의 기록보다 더 달리고 싶다는 목표만이 남는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달리기 효과가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지만 모두에게 들어맞는 처방은 아니었다. 도저히 무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다면 관심사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예전의 호기심 많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흥미의 폭이 넓을수록 적응력이 강해져 심리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자. 식물을 집에 들여와 잎의 변화를 관찰하자.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해보고 좋아하는 영화배우의 필모그래피를 깊숙하게 파보자. 누가 알겠는가?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새로운 취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였습니다. 오늘도 써니 북타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